구독, 좋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과장되게 허위에 부풀려진 성과를 자랑하면서 국민연금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 짱짱입니다. 우리 좀 보너스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체 투자에서 대박났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장부상으로 속여서 내놓는 국민연금의 이제 눈속임용. 자기 이 수익률 부풀리기라는 겁니다. 수익률을 부풀리고 저 부풀린 수익률로 지금 국민연금 운용력들이 보너스를 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수익률이 좋은, 야 대체 투자 지금 올해 17%나 수익 나네. 저기다 돈 밀어줘야 되겠다. 야 국내 주식 팔아주고 수익도 안 나는 거 팔고 대체 투자 늘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국민연금, MBK,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이런 애들이 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저게 작년에 5.8%, 올해 대체 투자가 17% 수익이 났다는 거잖아요. 17% 수익 난 거는 대체 투자에 사무투자, 부동산, 인프라 투자인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했던 거 다 지금 시세가 투자했던 금액의 절반 이하예요. 지금 절반 이상 날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장부에는 전혀 기재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재됐다는 겁니다. 8천억 이익 난 걸로 지금 기재됐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도 지금 현재 8천억 이익 난 걸로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3천억만 지금 배당받은 3천억만 이제 이 그중에 일부 챙긴 거고, 지금 6천억 투자해서 그 나머지 절반 3천억은 지금 다 날라갈 거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장부에는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7.09%의 우수한 수익률이 난 것처럼 국민연금이 국민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리고 저렇게 수익률이 좋은 걸 하니까 MBK에 우리 소중한 국민혈세, 국민연금을 더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의도에서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네. 그래서 불투명한 MBK 등 밀어주기 투자 그만두고 투명한 국내 증시 투자를 늘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2020년만 해도 21%던 게 지금 무려 12%로 8%가 줄었어요. 저게 8%면 금액이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예. 100조 안 빠져나갔으면 대한민국 코스피가 지금 3천이 아니고 4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저기 미국 증시에 빼갖고 못 올랐던 게 저런 식으로 100조를 빼갖고 MBK 마이클 병주킴의 입에 넣어주니까, 그래서 코스피가 힘을 못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 17.09% 수익 났다는 그 대체 투자의 중요한 부분이 해외 부동산입니다. 해외 부동산 지금 이런 상태예요. 2,400억 손실 난 게 이게 케이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부동산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장부상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 장난을 쳐갖고 다 이익이 엄청 나 있는 걸로 14.5% 수익 나 있는 걸로 다 계상해서 자기들은 보너스 받아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고요, 지금. 다시 재평가를 현 시세를 반영해서 재평가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부풀려져 있는 국민연금의 이제 이 수익률 부풀려져 있는 거를 이제 다시 이 냉정하게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투자 실패가 이제 있었던 부분은 이제 명백하게 책임을 지을 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대적인 개혁이 조사와 개혁이 지금 되게 필요한 상황이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국민연금이 이 얘기한 게 다 싹 다 거짓말이다. 그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다트라고 저게 어디냐면은 금융감독원에 이제 이런 홈플러스 같은 이제 큰 규모의 회사들은 매년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그 보고를 하고 그걸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월 결산 법이다 보니까 6월 저게 15일에 올라갔더라고요. 3월 작게 6월 달에 올라온 거예요? 예, 3월 결산이면은 이제 회계 이제 장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6월 15일 날까지 데드라인이거든요. 6월 15일 날 이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고요.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그동안 이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실에 이제 이 답변서 보냈던 내용이 싹 다 거짓말이다. 싹 다 허위라는 게 여기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이제 들어가면 여기 처음에 이제 독립된 이 감사 보고서 보면은 이제 저 감사 보고서에 이제 첫 장이 뭐냐 하면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이게 아마 한영 회계법인이 이제 그 회계 감사를 맡았는데 네. 의견 4가지가 있어요. 외부 감사인이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 있는데 네.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의견 거절을 받은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엉망진창 개판이다. 아,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예. 의견 거절을 받은 사유가 저기 보시면 의견 거절 근거에서 계속 기업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 해서 이 기업이 망할 회사일 것 같다. 그러니까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망할 회사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야 의견 거절이 나와요. 예. 이 회사는 곧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때 이 의견 거절을 이제 회계 의견으로 감사 의견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곧 망할 회사다는 얘기를 지금 외부 감사인이 하고 있고, 곧 망할 회사에다가 국민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다고요. 같이 망하겠다라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3,141억 원의 영업 손실과 그 다음에 6,7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영업 손실이 3,000억이고요. 당기 순손실이 6,700억이에요. 야.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거 있잖아요. 네. 저것도 축소해서 보고한 거예요, 저거. 2024년에 1,571원 영업이익 적자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지금 회계감사하니까 3,700억이었다고 여기 3,100억이었다고. 저 절반으로 줄인 거예요, 저것도. 그 다음에 영업 손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 회사는 빚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당기 순수, 그러니까 금융 부채가 중요하거든요. 금융 비용이. 그렇죠. 갚아 나가야 될 돈. 예, 한 해에 6,700억씩 적자 보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24년에. 그러면은 상한권을 마땅히 국민연금이 RCPS니까 상한권을 발동을 해서 돈을 달라 그래 갖고 그 1조 1천억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같이 망한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하고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의 혈세 1조 1천억이 같이 망한 거라고요, 이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 대비해서 1조 7천억이 많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내에 상한이 요구될 수 있는 차입금이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겁니다. 이런 망하기 일보 직전에 회사에 가서 법정관리 신청하기 일주일 전에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포기하고 내가 주주가 돼서 너와 운명을 같이 할게 라고 국민연금이 홈플러스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렇게 얘기했던, 아니면 이제 마이클 병주킴이 국민연금 모르게 그렇게 했던, 이거야말로 범죄 행위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1조 1천억을 날려버린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니 저기 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 저기 마트 가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만 훔쳐도 깜빵 가서 저기 6개월 1년씩 사는데 지금 국민들의 피 같은 돈 1조 1천억을 저런 식으로 대놓고 날리는데 왜 감옥을 안 가는 거죠? 저 사람들은 100년 1000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얘기가 명백하게 나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리테일 투자라는, 저게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 SPC, 네. 이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특수 목적 법인의 RCPS 기타 비유동 금융 부채를 갖고 있었던 거고요. 네. 저게 보면 장부가가 정확하게 1조 655억이에요. 그러니까 1조 1000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조 1000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1조 1000억을 상한권 행사하면은 1조 1000억을
홈플러스에서 한국 리테일 투자를 줘야 되고, 그러면 한국 리테일 투자에서 들어온 돈은 국민연금이 다시 1조 1,000억을 받아갈 수 있는데, 한국 리테일 투자는 중간에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니까 결국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가서 상환을 신청하면은 1조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추석 1번에 자세하게 나와요. 네.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서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환전환 우선주로, 정기에는 주계약인 채무상품으로 보고 전환권을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정기에는 이거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이 회계 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당기에 상환 전환 우선 주식의 상환에 대한 재량권을 홈플러스한테 넘기는 변경 계약 합의서를 체결해서 저 1조 1,000억에 해당되는 저 금액이, 상환 전환 우선주 부채 1조 1,000억에 해당되는 저 금액이 우선주 및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재분류해서 우리가 안 갚아도 된다 라고 지금 주석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지금 왜 국민연금 거짓말합니까? 왜 담당자 거짓말하냐고. 금감원에 보고한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잖아. 니들이 포기했다고. 포기해서 홈플러스가 지금 안 갚아도 되는 상황으로 변경됐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네. 예. 요 얘기입니다. 한국 상환 전환 우선주 상환에서 이제 조 얘기, 상환 전환 우선주의 상환에 대한 재량권을 당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25년 2월 26일 날 변경 계약 합의서 체결했답니다. 25년 2월 26일이면 MBK 파트너스 내부적으로 우리 홈플러스 저기 법정 관리 신청하자라고 내부적으로 다 결정돼 있을 때요. 결정해놓고 저랬다고 지금. 저게 사기가 아니고 뭐가 사기입니까 저게. 국민일보의 저 기사 007 작전 같았던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3월 19일 날 기사인데, 4일 만에 어떻게 가능했나. 법정관리가 이게 통과되는 이 그 기간 자체가 너무 미스테리했다. 일반적인 상례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했죠. 인지하기 이틀 전에 저 계약을 한 거예요.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우리 이거 운용 못할 것 같으니까 법정관리 신청해야 돼. 대충 감을 잡았을 때가 28일이고 그 전에 미리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26일 날 저 일을 저질렀다고요. MBK가 홈플러스 저기 마이클 병주킴이 우리 피 같은 국민연금을 갖고 저 일을 신용등급 강등되기 이틀 전에 저 일을 벌린 거라고요. 28일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 저게 이제 2월달이니까 2월 28일이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휴일 날 임원진 회의를 열어서 3월 1일 날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1일 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 못하죠. 그렇죠. 월요일이자 법정 대체 공휴일인 3일 날, 3일이 그때 법정 공휴일이어서 그때도 법원이 안 했습니다. 예, 결정은 28일 날, 28일 날 얘기 듣고 3월 1일 날 결정을 한 거고요. 3월 3일 날 이사회를 소집해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4일이 딱 되자 4일 날 이제 이 공휴일이 아니고 이제 일하는 날 네. 되자마자 그 0시에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넣었습니다. 12시에. 예.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에 법원이 대표자 비공개 신문을 진행하고 11시에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내려요.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는 법정 관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게 야루가 있는 거고요. 이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법정 관리 신청 서류 넣으면 법원의 판사들이 꼼꼼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법정 관리를 받아줄지 말지 해야 되는데 새벽 0시에 넣은 거를 11시에 통과시켜줬다니까요. 저 법원도 파봐야 됩니다, 저거는. 다음. 네. 11시간 만에 개시가 결정됐고 10시에 인터뷰에서 1시간 지나서 법정관리 들어간 거 아닙니까? 법정관리 개시에 평균 40일이 걸립니다. 당연히 서류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처음부터 이제 국회 정무위원들이 아니 이게 이렇게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이게 그 군사 작전하듯이 이런 식으로 법정 관리가 진행돼 갖고 이게 신청이 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를 국회 정무위원들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었고요. 예. 최근에 보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법정 관리가 계시는 사례 중에서 웅진그룹이 2달 걸렸고요. 네.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플랜텍이 3달 걸렸는데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기업 회계 개시, 회생 개시 결정 평균 기일이 47.4일인데 근데 홈플러스는 11시간 만에 된 거예요. 11시간 만에. 그것도 0시에 이 서류를 넣은 거니까. 완전 그냥 속전속결이네요. 속전속결입니다. 예. 아 0시에 넣어도 0시에 그 직원들 누구 와서 검토해요. 아니 판사님 와서 출근해서 9시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통과된 겁니다. 이거부터 정말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라고 이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아니 법정 관리를 준비한 시기가 그러면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1일날 결정해서 4일날 넣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관공서는 놀았단 말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는 공휴일과 법정 대체 휴무일로 관공서 업무를 보는 게 불가능했는데 기업회생 신청에 필요한 관공서 서류를 그러면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26일 날 그 채권을 국민연금 갖고 있는 상한권이 있는 그 상한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1조 1천억을 날리기 전에 이미 관공서 서류를 떼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떼놓고 자기들이 법정관리 신청할 걸 사전에 계획하고 국민연금 1조 1천억을 자기들 임의로 날렸든지 국민연금하고 짜고 날렸든지 날려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돈 1조 1천억을 국민들이 받을 돈 1조 1천억을 지 맘대로 날린 그런 이 범죄 행위가 저질렀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범죄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잘 설명해 드리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풀어주셔서 그런지. 제가 워낙 쉽게 잘 풀어 설명하니까 예. 어려워요 이거 사실. 예. 나만큼 이제 올해 이 저기 여의도에서 30년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각종 이제 온갖 일들을 다 해본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설명 못합니다. 저도 숫자 약해가지고 용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찾아봐요. 상환하고 전환하고 복잡하잖아요. 예. 이걸 저는 다 해봤거든요. RCPS가 원래 이제 그 벤처 투자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벤처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망할 거를 작정하고 법정 관리 가서 부도 낼 거를 작정하고 그 안에 채권을 발행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채권이 있는 거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1조 1천억을 고의적으로 암갖게 만든 행위 자체가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행위라는 겁니다. 형법상 사기는 검찰이 담당해야 될 대목이 되고요.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행위는 금감원이 담당해야 될 얘기인데 안 하잖아. 봐주잖아. 지금 대놓고 봐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언젠데 벌써 3개월이 되는데. 다음.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그거 이어서 다 나옵니다. 예, 상원전환 우선주가 1조 1천억이 있던 게 이제 기타 금융부처가 있었던 게 전개에 있었는데 보시죠. 단계도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그죠? 저 사라진 내용입니다. 25년 2월 26일 날 상환전환 우선 주식의 상환에 대한 재량권을 당사가 보유하는 것으로 한국 리테일 투자와 변경계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 리테일 투자가 주체로 돼 있으니까 국민연금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한국 리테일 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입니다. 저거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한국 리테일 투자를 실제로 그 이제 이 한국 리테일 투자에 이제 도장을 갖고 도장을 찍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주체가 MBK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저희 업계 용어로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GP라고 하고요. 네. 예, GP. 그 다음에 돈 대준 이제 국민연금을 AP라고 합니다. AP. 예. 그러니까 GP가 저 도장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GP는 LP 돈을 받아서 대신 운영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자기가 펀드 운영하는 성과 그다음에 펀드 운영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항상 돈 맡긴 사람한테 미리
보고를 하든 상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의 주장은 MBK가 나 몰래 나한테 상의를 득하지 않고 바꿨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으면 그러면 MBK한테 사기를 걸어요. 국민연금이 마이클 병주킴을 사기로 고소하라고. 에? 사기친 거 아니야. 국민연금 돈 갖고. 국민연금 운영본부장 뭡니까?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 뭡니까? MBK 그러면 고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네. 그래서 아까 그 상환 전환 우선주가 저렇게 자본금으로 바뀌어서 우선주로 바뀐 쪽에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예. 바뀌었다. 그러면서 저 주식 발행 초과금 이제 이 액면 이상으로 발행한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니까 1조 1,000억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우선주 500억, 나머지 1조 그러면은 이제 뭐 9,500억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예. 다음 단독 저래놓고 그러면 이제 3월 6일날 사기친 거를 이제 2월 26일날 이제 계약서가 체결돼서 법정 관리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항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국민연금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죠? 얘기 안 하고 했다고 하면 국민연금 네. 주장이.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하기로 약속돼 있었던 돈도 취소가 돼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투자가 돼 있던 돈도 회수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야 이 새끼야 너 돈 맡겼더만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네 맘대로 운영해. 너 꺼져. 너 저 고소할 거야.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묻기는 그냥 3천억을 추가 투자했다고 보름 지나갔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을 지금 국민연금이 하고 있어요. 이게 3월 16일 기사고요. 3월 16일 날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에 MBK에 3천억의 투자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라고 동아일보가 단독을 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국민연금이 MBK에 그래도 3천억을 출자하기로 했다.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 왜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을 거쳐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지. 업계 전반에 MBK하고 MBK 친화 사모펀드 얘기 들으면 출자하라 하겠지 당연히. 당신들이 국민연금이 MBK 같은 사모펀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냐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어야 되지 않냐고. 출자 직후에 홈플러스 회생 신청해서 국민연금이 대대적으로 손실을 봤는데 손실 봤으면 있는 투자했던 돈도 빨리 회수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3천억을 더 넣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진짜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국민연금하고 MBK 같은 사모펀드들하고 짬짬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다음 보시면 네. 다음 달 MBK 청문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다음 달에요? 예, 7월 열리긴 초. 하네요 그래도. 예, 7월 초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중에서 일부 이거 뜻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생각보다 다행이네요. 예.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예, 그 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이 소속이라는 사실이 정말 속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관련해서 이쁜 것 한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해당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닐까요?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예,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이런 MBK 같은 사모펀드로부터 정치 자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든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RCPS 회수 가능성을 이제 따져보겠다 해서 지금 청문회 얘기가 워낙 이거는 나라 돈이 우리 국민 돈이 걸린 거니까 의원들도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쵸?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 노조들 사실은 이제 홈플러스 노조 측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이제 이 옛날부터 좀 관계가 있던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그 저기 국회의장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을지로위원회 출신인데 을지로위원회 있을 때 저 그때에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었던 게 아마 옛날에 그 드라마 송곳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드라마 송곳이요? 예, 송곳이라고 이제 웹툰도 있고 드라마가 됐었는데 네. 그게 홈플러스 노조원들 얘기였어요. 아.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돼 갖고 이제 이 을지로위원회 이제 아까 그 민병덕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을지로위원회 출신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노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 이제 직장 날라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저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게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의회에서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한다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지금 저기 이제 우연수 뉴시스의 이제 우연수 기자분이 지금 아까 그 얘기 보통주 295억 해갖고 이것만 날렸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 갖고 아니다 295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5,800억 있는 RCPS 투자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다시 기사를 이제 반박하는 기사를 좀 쓰신 거고요. 이 건 관련해서 이제 이 국회에서도 좀 청문을 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단순 투자 실패를 넘어서 국민연금의 상한 전환 우선주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저거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지난주 월요일날 여기서 상한 전환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다 잘 모르고 묻혔을 겁니다. 저 오늘도 보니까 이런 내용 처음 들었다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방송해서 예. 그 이후에 지금 이게 불이 붙고 있어요. 예. 모르면 넘어가지만 알면 이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상환전환 우선주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RCPS 계약 조건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직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아까 재무제표상으로도 확인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상환권이 상실된 RCPS 약 5,800억 원의 회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MBK 파트너스가 성관주의 의무에 따라서 투자자인 국민연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등이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점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관주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맞네요. 지금 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정무위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의 홈플러스 투자 손실과 관련해서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예, 저 얘기가 새롭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는 이제 그 타켓이 김병주한테만 맞춰져 있었는데, 예, 지금은 국민연금한테도 타켓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한 정무위 관계자는 RCPS와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입을 닫고 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청문회 때 보류한다. 이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 어떻게 이렇게 이 상식 밖으로 국민들의 1조 1천억에 달하는 이제 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건지에 대해서 누가 그 결정 과정에 관여했었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책임 있는지 누가 이제 감옥을 가야 되는지 이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일단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의회로부터 국회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홈플러스 RCPS의 1조 원의 상환 질량권은 홈플러스에서 넘어가고 전액 부채가 아닌 우선주로 재분류됐다는 사실이 감사 보고서에 나온다고 지금 정확하게 적혔잖아요. 그렇죠. 예. 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 MBK 펀드에 돈을 넣었으면 운용사 GP라고 합니다. 예, 저게 MBK가 운영 권한을 갖고 있긴 하다. 하지만 법률적인 걸 떠나서 시인이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상에. 예, 거기에 따라서 중요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사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금감원의 MBK 검사 결과에도 관심인데 금감원이 MBK 감사하겠다. 제가 이제 뭐 2월달 3월달에 얘기했을 때 왜 봐주냐? 너 이복해 한번 얘기했더만 금감원이 감사하는 신용만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예, 뭉개고 있어요. 이게 기사화가 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발표해야 되겠다. 지금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 펜앤마이크라든지 이런 이제 이 올바로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거고요. 예. 그 역할을 제가 앞장서서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요렇게 RCPS와 쭉 이렇다. 원론적인 답변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묵묵부답을 하고 이게 저렇게 저기 다시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한창민 의원한테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투자원금 잔액 내역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자료예요. 저게 보시면 허위라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은 RCPS에서 공정가치 9천억에 돼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졌다니까. RCPS 없어졌고 우선주로 재분류가 됐기 때문에
보통주 295억, RCP 우선주 9천억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저 보고 자체를 가짜 보고한 겁니다. 2월 26일 날 계약서를 체결해서 RCPS는 사라졌고 우선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까 바뀌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보고한다고 국민연금이. 한창민 의원실에 보고한 게 지금 명백하게 허위 보고를 한 거다 한 게 저기 명백하게 나옵니다. 예. 한창민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 그 한창민 의원님 그 지금 국민연금이 의원님 대놓고 지금 속인 거니까요. 반드시 불러서 조인트 까십시오. 청문회 때. 예. 반드시 불러서 조인트 까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 쪽은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금융위원장 그 은성수 같은 자도 그 이제 공매도 전산 시스템 만드는데 이거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고 어렵다 얘기해놓고는 나중에 그거 공매도 전산화식 해보니까 돈 13억 들었어요. 은성수가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기친 거잖아요. 거짓 보고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이거 딱 걸린 거잖아요. 딱 걸렸을 때 제대로 이거 국회 위증하고 하면은 허위 보고하면은 다 이게 형법 사항이잖아요. 네. 깜빵 보낼 거 보내고 명백하게 해주고 책임지우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저 국민연금하고 이런 애들이 국회의원들 금융 잘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속이고 넘어가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일벌백계 됩니다. 예, 그 말씀을 한창민 의원님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예. 국회 청문회에 국민연금 관계자와 MBK 김병주 회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MBK 청문회 김병주 회장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이사장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또 뒤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가짜 언론 이제 뭐죠? 그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지금 실제로는 6천억 다 날리게 된 거잖아요. 누가 봐도. 홈플러스 전액 손실 처리해도 수익 2배. 예. 보통주 290억만 날렸다 우리. 우리 500억 벌었으니까 290억 날려도 600억 벌었으니까 우리가 2배 더 수익 났다. 우리 홈플러스 투자 잘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6천억은 지금 일단은 이 날라갈 게 뻔한데도 장부상으로 날라간 걸로 일단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뻔뻔하게 우기면서 지들이 잘났다고 지금 저런 기사들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그거를 검증 없이 저렇게 실어주면 안 돼요, 기자분들도. 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국민연금은 지금 이게 그 고리가 딱 걸려버려 갖고 예. 지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사학연금 이런 데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인간들이 막 사기치고 이거 난리 났네. 이거 MBK 건 보고. 그래서 지금 출자 철회가 막 검토되고 돈 빼려고 막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무원연금이 MBK 출자 철회를 검토한다 하는 기사가 바로 저거고요. 원래 이제 400억 출자가 돼 있었는데 이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저렇게 홈플러스 관련해서 국민연금 뒤통수 쳐갖고 지금 국민연금 운영 담당자들이 잘못해갖고 깜빵하게 생긴 게 뻔히 보이니까 공무원연금에서는 400억 출자돼 있는 거를 지금 취소한다는 겁니다. 예. 그에 비해서 국민연금도 당연히 당한 당사자니까. 예. 3천억을 이거를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계약서 놓고 돈 안 주면은 우리가 몰취하겠다는 조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몰취 조항에 소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국민연금이 먼저 사기친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먼저 사기쳐서 네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몰취 조항이 있지만 그거는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대대적으로 이거 다 뜯어봐서 진짜 MBK뿐만 아니고 다 뜯어봐갖고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보시면 홈플러스 희생지 절차 밟고 있는데 운용사 MBK는 1조 보수 돈잔치에서 저렇게 해서 돈을 날렸는데 돈장치. 예, MBK가 보수를 1조를 받았던 거야. 홈플러스 투자건을 관련해서 MBK가 갖고 간 돈 1조예요. 운용 보수 받은 게. 그 운용 보수 받는 그 구조가 예. 비밀이 가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민연금하고 MBK 사이에서만 알아요. 네. 그래서 장부상으로 가공에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계상을 해서 많이 냈으니까 일단 이제 우리 국민연금 운용자들을 보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MBK는 네가 수익 내는데 수고했어. 나한테 이제 이 수익의 10%, 20% 이런 식으로 리턴해줄게. 해서 그거 모은 게 1조라는 겁니다. 많이 모았네요, 되게. 예. 최소한 저 1조는 토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1조가 국민연금 1조 1천억 딱 쌤쌤 아니야. 그거는 내놓고 얘기하자고. 보수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성과 보수가 어떻게 나와 있고 성과 보수를 받아간 다음에 지금 MBK 홈플러스처럼 사고가 터져갖고 국민연금이 돈 날라갔을 때 성과 보수 줬던 거를 다시 되돌려받고 이런 규정이 전혀 없어요. 알려져 있지 않다니까요.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불투명한 구조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됐다. 이재용을 제치고 예. 저 때가 2023년에 이제 저기 아마 동아일보인가 기사일 겁니다. 12조 8천억으로 최고 부자. 지금 한 14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 해에 2조 6천억이 늘었다는 거죠. 그 2조 6천억 중에 는 게 바로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1조 원의 운용 보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이거 그대로 두면 한 5년 10년 지나면 김병준은 100조 부자 되겠어요. 대한민국 사겠네. 그 돈의 근본이 우리의 피 같은 혈세로 이 만들어진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요. 국민연금이 지불한 그 보수 운용 보수 1조 원 모아서 얘가 14조 원의 부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홈플러스 사건이 터져서 우리 국민 혈세 1조 1천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처음에 문제 생겼을 때는 이 김병주가 우리 사제 출연하겠습니다. 금감원의 이복현이 곧 내가 사제 출연 받아오겠습니다. 해놓고는 딸랑 400억만 사제 출연하고 1조는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최소 이 건 관련해서 1조 1천억.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기 직전에 발행했었던 그 채권. 네. 그 두 개는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갚아주면 감옥 가야죠. 사기인데. 범죄 수익이잖아요. 명백하게 범죄 수익이잖아요. 이거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중국 얘기를 조금 말미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이거 마저 하고요. 네네. 예, 뭐 다음 주 해도 되니까 중국은. 예, 알겠습니다. 예. 홈플러스에 지금 사제 출연 없다라고 이게 금요일 날 기사가 나왔고요. 네네. 그랬더만 또 난리 났잖아요. 네. 그랬더만 토요일 날 다시 사제 출연 거부 의사 밝힌 적 없다 이런다고요. 사제 출연 여론이 막 일어나면 사제 출연 하겠으면 대놓고 여론이 또 잠잠해지면은 사제 출연 안 할 거야 이러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왜 저러냐? 구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예, 다음. 이게 이제 미디어스에서 권오석 공인회계사 그 칼럼니스트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로 혈세 탕진하고 있다. 운영 구조를 혁신 없이는 다 없다는 겁니다. MBK와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수백조 원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소식이 국민의 노후 자산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3일 회계법인의 조사에 따르면 쭉 그런 얘기가 있고 문제는 비단 이번 한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수많은 국내의 사모펀드와 비상장 자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천 원이 아니고 이게 수백조 원입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얼마나 많은 투자가 제대로 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거쳤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1조 원의 운용 보수를 MBK가 이 홈플러스 투자권을 통해서 갖고 갔는데 그게 정당하게 갖고 간 건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투명성 결여된 구조 MBK 사태는 예고된 결과에서 사모펀드 운용의 특성상 투자 대상과 전략을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네. 그러나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은 애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돈이니까. 사익 추구가 목적인 블라인드 펀드에 공적기금이 참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왜? 국민 돈이니까 무엇보다도 이 공개가 돼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되니까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국민의 돈을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넣는 일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MBK가 운영한 홈플러스 구조조정 과정은 그 자체로 주주가치보다는 부동산 차익 극대화와 단기 수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 그런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수익률을 이유로 공적 책임을 방기한 사례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가짜라는 겁니다. 허위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익률 평가 방식과 인센티브 구조라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성과평가 체계가 실현된 수익보다는 평가 손익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평가 손익을 이제 불투명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 결과를 갖고 MBK는 1조 원의 운용보수를 받아가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자들은 보너스를 받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네. 비상장 자산에 대한 내부 평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동안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얘기들이고요. 그러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실이 현실화되면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 가지게 되는 거죠. 평가이익은 인센티브로 반영되지만 최종 손실에 따른 불이익은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유합니다. 그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투자 의사결정자에 대한 기록을 실명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2월 26일 날 그 바뀔 때 거기에 누가 관여되어 있었는지 이름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구조개혁 없이는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반복될 거다 하면서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기금 운용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투자 전문가 중심의 독립운영 체원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모펀드 투자할 때 사전 사후의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의무화돼야 됩니다. 예, MBK가 왜 여기야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따른 운용 보수를 받아갔는데 그게 적절했는지 여부가 다 공개가 되고 이제 이 뭐랄까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익률 평가 기준의 개혁이라는 겁니다. 실현 손익 중심의 회수 기반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손실 발생 시 운용 인력에 대한 감점 또는 성과금 환수 조치 또는 깜방이 넣는 것까지 의무화돼야 됩니다. 예. 돈이 최종적으로 회수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수익 났다고 해서 이제 8천억 번 걸로 돼 있지만 실제 그걸 8천억이 돈이 들어와야 번 거지. 들어온 것도 아닌데 8천억 벌었다고 해서 그중에 1조 떼갖고 저 국민연금 저기 MBK 운용보수 주고 운영력들 이제 저기 보너스도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사건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데. 다음, 네. 실패한 투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실패를 반복하게 만든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에 100번 1000번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 이게 지금 사실은 크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제 그 4대 그 사모펀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스캔들. 네. 그 중에 라임 사태라고 있었는데 라임 사태하고 이 구조가 사실 동일한 겁니다. 라임 사태도 터졌지만 그때 관련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스리슬쩍 은근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예. 이게 홈플러스에서 이 일이 재발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이거 개혁하지 않으면 딴 데서 일이 또 터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 이거 대대적인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경찰 조사, 감사부터 해갖고 이거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가능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이 건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힘을 몰아주셔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 얘기 또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원래 오늘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뭐 전망, 또 지금 중동 문제 돼가지고 좀 난리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국과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 전쟁의 연장선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썸네일을 달아놨는데 그 내용은 오늘 국민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왜 중국 얘기 안 하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중국 관련된 얘기, 그리고
오늘 못다한 국민연금 관련된 얘기 이제 약간 좀 서브 형식으로 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주시죠. 5분. 네네. 5분만 주시면 이제 이거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네네. 5분 가능합니다. 5분. 그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과대망상 시진핑과 전기차 굴기의 몰락이라는 제목이고요. 네네. 뭐 핵심만 지금 중국 이제 전기차 애들이 막 이제 도산하는 상황이다. 다음에 비아디 둘러싸고 이제 지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 비아디가 빚이 62조나 된다. 다음 이게 지금 이제 온갖 회계 부정 같은 이제 이 비아디의 회계 장부를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게 포토샵으로 가짜 장부를 막 만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 다음에 이 심지어는 이제 이 재고 자산으로 갖고 있는 이제 이게 그 물고기 잡는 회사거든요. 이제 물고기 잡는 회사 저렇게 이제 포토샵 해갖고 막 조작하고 하는 회사다. 비아디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 기소루망이라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있는데 중국 애들은 싹 다 거짓말한다. 거짓말이 패시브고 가끔가다 진실 조금씩 얘기한다. 시진핑 오만이 중국 미래 위협할 거다라고 이제 망명한 그 중국 교수가 이제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시진핑이 공부가 부족해서 이 지식이 초등학교 수준이다. 초등학교 졸업한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제 시진핑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경제 좀 망하는데요. 이거 이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야 내가 좀 저기 뭐야 가방끈 짧다고 너 나 무시하니 하는 식으로 이제 이 보복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 결과 이상한 일들이 이제 옛날에 중국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일들이 이제 막 생긴다. 이런 초딩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시진핑의 이 과대망상 3종 세트가 바로 첫 번째 중국몽, 두 번째 대만 점령, 세 번째 전기차 굴기다.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핵심.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제 시진핑 저거 너무 위험하다. 몰아내자. 하는 지금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지금 벌어지면서 조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시진핑은 좀 권력을 좀 잃은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중국 공산당 공청당이라고 하는 공산청년당 이제 단파라고 하는 그 핵심 간부 이제 왕량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후추나, 그 다음에 장유샤 이렇게 이제 3인이 중국을 지금 지배하는 이제 지금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왕량, 후추나 이제 그 다음에 그 장유샤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진핑의 이제 그 망상적인 3대 정책은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시장 경제,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좀 더 이제 화해 쪽으로 하는 쪽으로 중국의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뀌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2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뭐 의견 충분히 알겠지만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1시간 20분, 25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시간 25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2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면은 늘리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광고 진행하고 마칠게요. 자,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혈당 관련해서 걱정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체지방 감소 그리고 높은 혈압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바로 광동에서 너무나 평이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펜앤마이크와 저희 광동 콜라보 특가로 이용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 1개월 분량 2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66,000원 구매가 가능하신데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나와있는 1661-6915 1661-6915 문의 전화 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